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박효섭하고가 오늘 간담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귀중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내년도 준비하고 있는 입후보를 한 우리 총학생회 정 후보자님과 부후보자님을 모시고 이렇게 귀중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오고 가는 모든 것 가운데에 우리가 먼저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계획하는 모든 것 속에서 결과적으로는 선한 길로 인도할 수 있게끔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제40대 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네, 2020년도 열린 간담회에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은 차기 총학생회 후보 선출을 위하여 학생들과 함께 듣고 질의응답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한 열린 간담회 시간입니다. 본 간담회는 총학생회 선거법 제5장 16조에 의거한 이 후보의 의견을 소개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후보자들에게는 분명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후보자의 공약을 어필할 수 있는 기회이며, 유권자인 여러분에게는 후보자를 직접 검증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나오는 의견을 통하여 차기 총학생회의 방향성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본 간담회는 액체 ABS,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채널을 통해 라이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변에 혹시 개인 사정으로 인해 자리를 함께 하지 못하는 학우들이 있다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함께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열린 간담회 순서 소개에 앞서 저희가 이번에 마련한 순서가 있습니다. 이번에 총학생회 선거가 단일 후보로 진행되기 때문에 열린 간담회도 단일 후보자의 구성에 맞춰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이 질의응답 시간에는 현 총학생회장, 부회장이 주도하여 이 후보자에게 질문을 하는 시간입니다. 네, 순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총학생회 선거가 단일 후보이기 때문에 먼저 후보자의 공약 발표를 한 다음에 미리 받은 사전 조사한 질문들이 있습니다. 함께 그 질문들을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지겠고, 그리고 현 총학생회, 하본 총학생회와 이제 앞으로 이제 나오게 될 하신 총학생회 그 질의응답 토론 시간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제부터 후보자의 자기소개와 공약 발표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는 준비한 공약을 발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먼저 PPT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PT를 보시면 이번 2020년 총학생회 이름은 하심이라는 단어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좀 큰 주제로 세 가지의 주제로 나눴는데요. 하나님의 이루어 가심,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큰 주제로 잡았습니다. 2019년이 우리 학교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시간이었다면 2020년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을 주변 사람들과 소외받고 외면받는 학생들에게 실천하고 노력하는 액츠를 만들어가고자 세 가지 주제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하나님의 이루어 가심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려고 합니다. 총학생회와 학생들이 하나님 안에서 함께 이루어 가야 할 일들을 이 말씀이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 또한 심신이 궁핍하고 어려웠지만 자신의 속에 있는 하나님의 보배와 복음으로 힘을 얻어 나아갔다고 합니다. 늘 새로워지고 빠르게 변해가고 있는 세상에서 우리들이 세속적인 유혹과 시험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나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주제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넘겨주시겠어요? 그 다음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주제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함께 지켜나가야 할 일을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주제를 정했는데요.
요한 1서 2장 3절 5절 말씀을 선택하게 되었는데 짧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이 말씀을 저희가 함께 붙잡으면서 리더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학생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함께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큰 타이틀을 가지고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 넘겨주시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돌보심은 총학이 하나님과 학생들에게 함께 도움을 주고자 하나님의 돌보심이라는 큰 주제를 정하게 되었는데요. 시편 46편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니라. 학생들에게 각자의 삶이 있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학교의 도움이 필요할 때 저희 총학이 당선이 된다면 저희 하심에서 최대한 그 학생들에게 그 어려운 부분들을 채워 넣어줄 수 있을 거란 하나님께서 주신 그 확신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총학이 되고자 이렇게 말씀 구절과 함께 하나님의 돌보심이라는 주제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넘겨주시죠. 네, 이번 총학생회의 방향성은 그리스도인 공동체와 예배자로서 담대히 삶으로 살아나가는 공동체로 잡았는데요. 저희 액츠는 건강한 그리스도인 공동체 회복을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자리에서 사랑과 은혜를 누리며 잃어버린 첫 마음을 되찾고 이제는 부름받은 자로서 마땅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또한 그런 액츠 공동체를 저희 하심 총학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모든 학생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저희 이번 총학생회의 방향성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주제 말씀인데요. 여호수아 1장 7절 9절 말씀입니다. 다음 학기 주제 말씀으로 이 말씀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요. 학교의 리더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두렵고 걱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어딜 가든지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말씀이 저희에게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었습니다. 리더들뿐만 아니라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도 혹여나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 있다면 이 여호수아 말씀을 함께 붙잡고 세상을 향해 그리고 주님의 나라를 향해 힘껏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이유로 선택하게 되었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나갔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주제 말씀으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공약에 대해서는 우리 후보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공약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큰 틀로는 예배 문화 바로 세우기, 다락방 및 기도실 활성화, 열람실 멀티탭, 사물함 활성화 및 재배치, 사랑의 후원 재정비, 현행사업 재정비 및 유지, 학생처장님과 소통 활성화, 총학 게시판 및 피드백 활성화 이렇게 잡았는데요. 공약이 새롭지 못하고 뻔하다 뭔가 이렇게 보여질 수도 있을 수 있는데 총학생회가 매년 바뀐다고 해서 공약이 매번 새로워야 한다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그것보다 학생들이 지켜야 하는 잃어버린 규칙들과 학생들에게 필요한 복지와 학교에서 충분히 활성화돼서 학생들이 충분히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것들, 학교의 전통과 학교의 문화, 예배자가 마땅히 살아내야 할 삶의 모습들 등 회복되어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매년 총학생회가 다루고 진행하고 있는 부분도 계속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보완해서 유지하고 싶어서 이렇게 정하게 되었습니다. 더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시면 이따가 해주시면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이제 입후보자들의 공약과 방향성을 듣고 나서 혹시 질문하고 싶으신 학우분들이 있으시다면 손을 들고 학과, 학번, 이름을 말하신 다음에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2분 정도만 받겠습니다. 네, 신학과의 1사학번 김동근입니다. 올해 문화부 차장으로서 섬기고 계셨었는데 혹시 부족한 점이 어떤 것이었으며 이제 그것들을 어떻게 이제 올해 구성할 총학 인원들 안에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네, 이번 하범 총학생회를 문화부 차장으로 섬기면서 상당히 많이 어려웠었던 부분이 많았는데요. 2019년에 저희가 계획했던 것들은 모두 다 새롭게 시작되었던 것들입니다. 굿즈라든지 아니면 문화, 알리기, 동영상 제작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2018년도에 비해서 현저히 저희가 받았던 그런 피드백과 또 그런 인수인계가 많은 부분에서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문화부 부장님과 또 문화부 안에서 많은 고충과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어떻게 문화를 알릴 것인지 또 어떻게 학우분들께 불쾌감 없이 정말 자유롭게 우리의 문화를 실천해가면서 나아갈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학우님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게 그 굿즈 안에 정말 저희의 문화를 담고 또 동영상과 여러 가지 문화부의 그런 활동에서 저희들의 문화를 알리고자 했습니다. 특별히 도서관 앞에 있는 배너를 보시면 왜 저희가 인사를 해야 하는지, 왜 저희가 버스 안에서 기도를 했는지, 왜 저희가 성당당 앞에서 기도를 했는지 충분한 설명이 적혀 있다고 생각하고, 또한 저희 문화를 아직 받아들이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그런 버스 좌석에 보시면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과 어떤 기도를 하면 좋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저희가 많은 노력을 했다고 봅니다. 다만 학우분들이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문제점이 있었다고 하면 사실 매우 디테일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처음 시도했던 부분이기도 하고 저희가 많이 부족했던 부분인 것 같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차후 당선이 된다면 하신 총학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고 조금 더 다듬은 뒤에 여러분들께 저희 학교의 문화를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여러분께 나누어 드리는 그러한 문화부 또 총학이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네. 한 가지 더 질문드리고 싶은데 사물함을 이제 새롭게 배치하고 하신다는데 혹시 뭐 새롭게 더 구입해서 추가로 사물함을 배치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있는 사물함을 이제 위치를 옮겨서 재배치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 사물함에 대해서는 이번 하범복지부에서 학교 측과 이야기해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원래 복지부에서 하려고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재정 문제가 쉽지 않아서 이루어지지 않은 게 큰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현 복지부에서 학교 측과 어느 정도 소통했고 어느 정도를 조정했는지 아직 인수인계를 받지 못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려고 하고, 재정 문제로 뭔가 구입하는 게 어렵다면 최대한 청소와 보수 작업을 진행하고 싶거든요. 대학원 측과 또 조정을 해가지고 성강당에 있는 사물함을 학부생들이 더 이용할 수 있게 넓히거나 아니면 다락방에 있는 거를 멀어서 사용하지 못하는 사물함을 멀어도 사용할 수 있을 만큼의 뭔가 페인트 칠이라든지 청소라든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공약 발표에 대한 질문이 더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어서 현 총학생회 임원들 나오셔서 질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회장, 부회장님 준비되시면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공약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공약들 보면서 현 체제, 저희가 이제 학원 총학생회가 하고 있는 많은 활동들에 대해서 유지하는 방향, 그리고 이제 유지하는 방향에 대해서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새롭게 뭔가를 많이 시도하거나 새로운 뭔가를 창출한다기보다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들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인식이 되었는데, 저는 18년도에 비해서 19년도에 많은 것들을 새롭게 했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처음에 준비하면서 지금 저 자신도 그렇고 1년이 지나가지만 하고자 했던 것들 중에서 상당히 많은 것들을 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더 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한 아쉬움이 좀 남는 것들이 있어요. 네, 생각하고 학생들이 뭐가 했으면 더 좋을까, 우리 학교에 뭐가 했으면 더 필요할까, 그런 거에 고민을 더 많이 해보면 실제로 실행했을 때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이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현 체제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들려서 혹시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생각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일단 저희가 현 체제를 유지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였냐면,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다듬어지지 않았다는 느낌을 이번 제가 문화부 차장으로서 하범을 섬겼을 때 많은 그런 경험을 했고 또 느꼈기 때문에, 이것을 잘 저희가 내년에 가지고 간다면 조금 더 학우님들께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공약이 어떤 특별한 것들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고 느껴지는데요. 저도 사실 공약을 준비하면서 공약에 넣을 것들이 어느 정도 있었는데요. 예를 들면 2018년도에 시행했던 그런 렌트카가 있었죠.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다시 한번 시행을 해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 공약에 또한 넣을까 했는데, 혹여나 저희가 이 공약을 지키지 못했을 때 학우님들께 드리는 그런 아쉬움? 그런 걸 드리고 싶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당선된 후에 최선을 다해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공약들이 제거가 됐었는데, 그 중에 또 여러분들이 이용하는 식당에 카드기를 사실 설치를 해서 여러분들이 현금을 뽑지 않고 식당 거기서 바로 카드로 긁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면은 굉장히 편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찾아본 결과 조금 여러 가지 그런 난관에 좀 봉착을 하게 되었는데요. 예를 들면 ATM기를 그렇게 되면 자주 사용하지 못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이 ATM기를 많이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 은행에서도
그 ATM기를 우리 학교에 놔줄 그런 의향이 과연 있을 것인지 그런 의문도 들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공약들을 저희가 조금 넣지 않고 조금 현 체제를 유지하면서 최대한 새로운 걸 그 안에서 다시 도전해보자,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 청학생에서 다듬어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게 어떤 부분이 다듬어지지 않은 것 같은지 알고 싶고, 그리고 같은 총학생의 현 임원으로서 그 다듬어지지 않은 것들을 봐왔을 텐데 같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해 왔는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은 처음으로 저희가 시도했던 것들이 학생들이 보기에 게시판이 가장 눈에 띌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도 현재는 하범이기 때문에 하범 총학생에 대한 그런 아쉬운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학생으로서 봤을 때는 그것들이 사실 계속해서 최신화되고 있다고 생각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빠른 최신화와 조금 더 다듬어서 다른 좀 학생들에게 필요한 그런 정보들을 조금 더 제공하면은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 또한 이 문제점에 대해서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하범에 속한 임원으로서 이 문제점에 대해서 알고 있었지만 딱히 큰 뭔가 해결 방안을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 자리가 어느 정도 제한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금은 제가 하범 총학생회에서 이것에 대해서 크게 이야기를 하기에는 조금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새로운 총학생 임원진을 꾸릴 때 지금 현행하고 있는 총학생회와 그 이전 총학생회들을 잘 분석해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좋았다, 이런 것들이 아쉬웠다라고 잘 분석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 게시판 말고 눈에 보이는 그런 사업들 수십 개, 수백 가지의 사업을 했는데 그 중에서 게시판은 하나입니다. 눈에 보이는 그런 사업들 말고 체계라던가 방식이라던가 회의나 여러 가지 다 참석해 보셨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시스템적인 것에서는 아쉬움이 혹시 남았던 게 없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하범 총학생회가 굉장히 저에게는 즐거웠고 또 행복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회의 또한 부장님들, 또 국장님들, 또 차장님들까지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최고의 사업 계획과 또 최고를 여러분들께 제공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회의하는 방식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 또한 많은 감동이 있었고요. 그렇지만 저희 두 후보가 나눴던 이야기가 사실 이번 2학기에 들어서 총무와 부회장의 역할이 바뀌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1학기와 똑같이 갔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저희 두 후보
의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부회장의 자리를 총무가 대신하고 총무의 자리를 부회장이 대신하는 거에 있어서는 그 부회장의 그 자리에 대한 권한을 뭔가 실추시킨다는 그러한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떠한 일의 부분에 있어서든지 관계의 부분에 있어서든지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은 아쉬운 선택이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몇 분까지 해야 되죠? 저희 5분 나오나요? 진짜요? 그러면은 56분이에요? 저기 시간이 안 나는구나. 그러면은 지난 화요일에 있었던 학생의 후보자 간담회에 대해서 좀 어떻게 느끼셨는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부 후보님께서는 그때 수업이 겹치셔가지고 함께 그 자리에 있지 못했는데요. 개인적으로 느꼈었던 거는 앞으로 함께 일하게 될지도 모르는 그 후보님들의 그러한 이야기들을 들어보면서 정말 앞으로 함께 한다면 더 액츠를 더 뭔가 액츠다운 정말 하나가 되어서 함께 나아가야 한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들게 되었습니다. 또한 앞으로 전학대 회의가 16인 체제로 변경이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질문을 해보고 싶었지만 또 자리가 자리인 만큼 어느 정도 제가 학생들의 의견을 좀 더 듣고자 해서 그 자리에 경청하는 그런 뜻으로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개인적으로 조금 많은 부분을 질문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 조금은 아쉬움이 있었던 것 같고, 사실 안타까웠던 부분은 많은 학생분들이 이런 간담회 또 토론회를 많이 참석하셔서 많은 의견을 제시해줬으면 어땠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각 학과 회장, 부회장, 후보님들을 일일이 제가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저도 부족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야기하기가 좀 그래서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되게 밝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굉장히 학교에 대한 사랑과 그런 헌신할 준비가 충분히 되었다고 뭔가 느껴지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당선이 만약에 되신다면 총학생회를 이제 꾸려가실 텐데 아까 말씀하셨던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해서 이제 회장, 부회장 후보님들이 세우고 싶은 총학생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지 좀 구체적인 방법을 혹시 생각하신 게 있는지 부회장님 먼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임원을 구성할 때 물어볼 질문을 3가지를 추려봤었는데요. 첫 번째는 총학을 섬겼을 때 자신의 학업과
또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양보하고 포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과 일과 관계 중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세 번째 차장을 뽑는다면 어떤 기준으로 뽑을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를 했었어요. 제일 크게 이야기했던 거는 일과 관계 중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신가 이 질문이었거든요. 구성원을 이렇게 만들어갈 때 저희가 생각하고 꿈꾸는 구성원은 일과 관계 너무나 둘 다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둘 다 놓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은데 1년 이렇게 전학대로 섬기면서 둘 다 많이 놓쳤던 것 같아요. 많이 돌아봤어야 하는데 많이 놓치기도 하고 아쉬움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가 우선시 되어야 된다 생각해서 관계 중심적인 사람들이 먼저 모였으면 좋겠는데 일과 관계를 생각하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나아간다면 다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힘들어도 함께 복음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사람과 가고 싶다라는 게 저희의 첫 번째였어요. 일과 관계를 많이 놓쳤다고 얘기하셨는데 내년에는 2018년의 오종미와 2019년의 오종미와 2020년의 오종미는 어떻게 달라서 놓쳤던 걸 놓치지 않고 갈 수 있을지 본인의 그런 스스로에 대한 마음이나 이런 것들이 혹시 또 과정에서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관계를 돌아보느라 뭔가 주어진 사업에 대해서 더 집중하지 못할 때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임원한테 더 열심히 해주셔야 되고 더 최선을 다해주셔야 돼요 라고 말을 더 뭔가 강하게 하지 못할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는 뭔가 어떻게 하면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지 조금은 보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말씀 앞에서. 그래서 틀리다고 할 수는 없고 다르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다른 의견이 있더라도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근데 그렇다고 내 말이 옳다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내 말이 모든 다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하는 것도 아니지만 내 소신을 꼭 지켜야겠구나 라는 걸 많이 느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 다음으로 총학생 회장은 이제 엑츠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업과 행사와 모든 기구에 어느 정도 발을 걸치게 되는 것 같아요.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데 저희 엑츠 안에서는 크게 총학생회랑 전학생회랑 각각 학생회랑 자치기구 이렇게 동아리 자치기구 안에 이제 사생이나 동아리 안에 다 포함되는 건데 이렇게 큰 덩어리들이 있잖아요. 그 덩어리들이 좀 간단하게 엑츠 안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그런 조화를 어떻게 이뤄냈으면 좋겠는지 그런 전체적인 시각에서 숲을 보는 그런 관점에서 좀 각 기관들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연합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은지 그거에 대한 생각 있으시면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총학을 하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많이 배웠고요. 비록 차장의 자리지만 전반적인 학교에 돌아가는 상황이나 또 전학대와의 그런 소통 그리고 다른 자치기구와의 소통 그러한 것들을 조그만 자리에서 보고 느낀 것은 굉장히 작았다고밖에 느껴질 수 없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의 투표로 이제 당선이 돼서 회장의 자리에 나갔을 때는 앞서 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더 큰 숲을 바라보아야 할 텐데 사실 많은 자치기구들이
학생들이 보기에는 많이 활동을 뭔가 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간담회를 준비하면서 결정적으로 생각을 했던 게 너무 좀 총학과 전학대 그리고 각각 총학과 전학대에만 너무나 좀 큰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래서 이번 주에 선교국 국장을 만나서 또 선교국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또 학보사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것저것 찾아보면서 느꼈던 것은 그들 안에서도 정말 열심히 하고 있었다는 것을 제가 깨달은 것 같습니다. 보이진 않아도 그들의 그런 공동체 안에서는 충분히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너무 보이는 것만 저희가 찾았던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좀 죄송한 마음도 있었고, 그래서 앞으로는 그 자치기구들이 조금 더 밖으로 나와서 여러분들께 또 학우분들께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학우님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지에 대해서 저희 총학과 전학대에서 조금 더 활성화를 시켜준다면 그 자치기구들이 조금 더 학우님들께 더 활발하게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혹시 제가 한 질문이 뭐였죠? 네, 역할에 대해서 여쭤보셨죠. 각 기관들이 액체 안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될 것 같은지 이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각 기관들이 연합해서 그 역할을 잘 수행하려면 총학생회장이 어떤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 같은지 였습니다. 네, 제가 조금 너무 빙빙 돌려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사실 크게 느끼진 못했던 것 같아요. 그 역할, 무엇을 하고 있는지 사실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저희가 관심을 갖고 그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제대로 파악을 해서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저희 총학과 또 모든 전학대에서 최대한 협조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며, 그 연합에 대해서는 확실히 생각해 놓은 뭔가 그런 방안은 없지만 말 그대로 정말 저희가 그들 또한 학생이고 또 그들 또한 액치인이기 때문에 그들의 사업을 최대한 학생들에게 알리고 또 광고함으로써 그들이 조금 더 저희가 연합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것이 회장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솔직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고, 작년에 저는 이맘때 선교국이나 학보사는 개념이 없었거든요. 충분히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부회장 후보님에게 여쭤보고 싶은데요. 아까 관계란 일 얘기해 주셨는데, 총학생회 임원 중 일부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할 때 일을 줄일 것인가, 그 일을 다른 구성원이 그 짐을 지게 할 것인가 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제 기능을 하지 못할 때 그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의 일을 줄여줄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일을 줄일 것 같습니다. 그 이유도 같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옆에 있는 동료가 힘들어하면 대신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러면서 그 자리를 아예 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 자리에 대한 책임감에 대해서 가벼워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작은 거라도 좀 확실히 해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건면하고 함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아까 게시판 얘기해 주셨잖아요. 예를 들어서 게시판을 담당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만들고 나서 유지도 같이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근데 그 사람이 그 기능을 잘 하지 못하고 한다면 그 게시판은 잘 최신화되지 않은 상태로 두겠다는 말씀이신 거로 이해하면 될까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총학생회에서 최대한 일은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그 사람의 일은 줄여두되 학생들이랑 약속한 거에 대해서는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게 부총이 해야 된다면 더 많이 일을 해서라도 지키지 않을까. 그러면 일을 줄여야 된다고 말씀하셨었는데 일을 네, 그 힘들어하는 학우에 일을 줄여주되 그거를 안 한다고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부담해서 하신다는 네. 거죠? 네, 알겠습니다. 두 후보님께서는 현재 우리 엑체 학생분들에게 어떤 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학생들에게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예배문화 바로 세우기를 공약으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거를 예배 캠페인을 만들고 싶다라는 의미거든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계실 텐데 뭐 채플이나 뭐 학생총회 같은 경우나 이럴 때 뭐 출티라고 하거나 뭐 시간이 딱 되면 바로 가는 학우분들도 되게 많아요. 근데 그걸 사실 막지 않는 게 아니고 막을 수 없는 거거든요. 40분이 됐으면 학생들도 밥 먹고 수업 준비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뭐 예를 축도하고 뭐 10초 세고 움직인다던가 이런 부분은 솔직히 학우들이 해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 또 총회에서 5분 조금 더 있어주는 거는 이들이 학교를 향한 마음이 있고 없고에 대해 달려있다고 생각해요. 학우들이 학교를 향한 마음을 조금만 더 가져준다면 우리가 같이 학교에 대해 바르게 문화를 세워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학교를 사랑할 수 있고 학교에 애정을 갈 수 있게 어떻게 마음을 키워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총학이 고민을 할 테니 소통의 장과 함께 할 수 있는 자리에는 좀 의지를 가지고 자발적 참여를 조금 더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약 얘기 나와서 그런 건데 혹시 학생처장님과 소통은 어떻게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 건지? 그게 저희 지금 엑츠톡톡이라고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라 할까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부총학생이 그 문의를 받으면 그분과 이렇게 1대1 소통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학생이 문의해준 부분에 대해서 많은 학우들도 알아야 된다고 하면 좀 공론화시켜야 된다 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같이 고민해보고 이 방안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고 싶은데 이거를 학생처장님이랑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이번에 총장님과의 소통을 함께 해주셨잖아요. 근데 그 부분도 너무 좋았는데 저희의 문제를 더 가까이에서 함께하는 분은 학생처장님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 또 어려움에 대해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우들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그에 따른 피드백을 같이 만들어 가보고 싶다라고 해서 학생처장님의 활성화를 넣었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해주시고 가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걸 2개 하면 안 되죠? 하나만 해주세요. 뭐 하죠?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학부제와 그 진행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학부제와 그 진행 과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1, 2분 정도 시간 드릴 테니까 같이 생각 나누신 후에 천천히 대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생각하시면서 혹시 만약에 2021년에 학부제 만약에 시행되면 내년에 해야 될 일이 참 많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 해야 될 것 같은지도 같이 생각해 줄 수 있을까요? 네, 잘해보겠습니다. 진행 과정에 대해서는 계속 전학대 측에서 공청회 또 마련하고 있고 소통의 장도 마련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학생들이 원하면 계속해서 그런 자리를 마련하려고 전학대 측에서 노력하고 있는데 학부제는 아직 실시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언제 반영된다는 것도 정확히는 모른다고 보면 된다고 생각해요. 최대한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끝까지 다할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완벽한 계획이 없다고 말씀하셨고 학생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고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합쳐서 학교에 제시할 수 있도록 그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2021년에 만약에 학부제가 된다면 학우들이 염려했던 부분이 공동체성에 대해서 많이 염려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소망인데 올해 만약에 저희가 당선이 된다면 내년부터 미스바 기도회를 어떻게 가고 싶은지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총학 예배팀이 예배 인도를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각과로 돌려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학부제로 넘어가면 선교학과, 영어, 선교 중국어가 되게 많은 게 나뉘잖아요. 근데 신학과 같은 경우는 크게 달라지지 않아요. 근데 우리 신학과는 나뉘지 않으니까 염려하지 않고 사실 평온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학과를 위해서 진실되게 한 번이라도 기도를 한다면 그 정체성의 문제에 염려할 게 아니라 우리가 행함으로 또 기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뭔가 만약에 3월이면 선영과가 기도회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영과를 위해 우리가 다 같이 기도를 하고 또 선영과가 학교를 위해 기도를 하고 뭔가 이런 제도를 좀 만들어가 보고 싶다. 근데 이걸 만들어 가려면 전학대의 도움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같이 나눠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회장님은 또 혹시 생각 있으신지? 네, 저도 학부제에 관해서 큰 관심과 또 우려가 있습니다. 그치만 그 과정 속에서 저희가 함께 리더만 하는 것이 아니라 리더와 학생, 모든 학우님들이 함께 해야 우리 의견이 교수님들께 전달되고 또 학교에게 전달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진행이 완벽하게 됐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저희가 충분히 저희들의 의견을 합쳐서 학교에 전달한다면 어느 정도 충분히 반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에 그것들이 실행이 된다면 참 힘든 시기일 수 있겠지만 그 안에서 또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고쳐가야 할 부분, 또 새롭게 만들어야 할 액트를 미래에 다니실 후배님들을 위해서 저희 선배들이 그 초석을 다져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인 대처 방안과 계획들은 아직 없지만 저희에게 주어진다면 정말 하나님을 붙잡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학우님들을 위해서, 학교를 위해서 그런 방안들을 마련해 갈 생각이 충분히 있습니다. 네, 총학의 질문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을 위해서 질의응답을 준비해주신 총학생회장, 부회장님께 너무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다들 감사의 박수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저희가 카카오톡 공지방으로 이제 학우분들에게 질문을 받았던 사전조사 질문을 총학생회 입후보자분들에게 질문하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으로는 총학생회와 그리고 총학생회를 제외한 전학대의 의견의 대립이 있을 때 의견을 어떻게 좁힐 것인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질문에 대해서 사실 제가 현재 총학생회를 섬기고 있고 또 여기 부후보님께서는 전학대 안에서 또 신학과 부회장으로 섬기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이 깊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낸 결론은 저희는 전학대와 총학을 바라보는 그 시점이 뭔가 두 개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뭔가 그런 공동체, 그런 연합으로 생각을 해야 한다고 그렇게 바라봐야 한다고 하는 게 맞다고 저희끼리는 이렇게 의견을 조율을 했습니다. 학생들을 대표하고 있는 전학대의 의사결정이 저희는 조금 더 중요하지 않나 라는 그런 결론을 내렸고, 하지만 최대한 여러 입장을 저희가 같이 이야기하고 고려해서 총학과 그 전학대가 하나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우리 학생들에게 전할 계획이고, 또 학생들의 입장을 생각해서 학생들의 입장이 잘 반영될 수 있는 그러한 선택을 할 것이라고 약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추가 질문을 하기 이전에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고 이 시간에 공지할 것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받았던 추가 질문이 이제 총학생회 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질문했던 내용들과 많이 겹쳤습니다. 그래서 저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몇 개 추가적으로 질문한 질문이 있는데 그 내용을 지금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제 총학생회 입후보자로서 가해장단을 꾸리고 있을 텐데 어떤 기준으로 그 가해장단을 꾸리고 있으신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많이 언급을 해드린 것 같습니다. 현재 가 회장단을 꾸리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총 3가지를 저희는 질문지로 만들어서
이제 그 관계 속에서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총학을 했을 때 자신의 학업과 하고 있는 것들을 어느 정도 내려놓을 수 있는지와 그리고 일과 관계 중에서 무엇이 더 중요한지 그리고 만약에 부장이 되었을 때 차장을 뽑는다면 어떤 기준으로 또 뽑을 것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들어본 후에 저와 또 이 부후보님과 서로 이렇게 의견을 종합을 해서 그에 따른 부장님과 또 국장님들 또 임원들을 꾸려나갈 계획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질문인데요. 현 총학생의 임기가 거의 끝나가는 현 총학생회를 어떻게 평가하고 싶은지, 그리고 내가 이 총학생회가 이제 내년도 2020년도 때 총학생회가 돼서 임기가 끝났을 때 같은 이제 부원들한테 어떤 평가를 받고 싶은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총학생회를 하면서 가장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제가 관계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소통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많이 배웠던 것 같은데요. 저에게는 좀 뜻깊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뭔가 이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총학을 함께 하면서 정말 아무런 관계도 없고 또 이런 피 같은 것도 섞이지도 않은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정말 가족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공동체라는 것이 무엇인지 저에게 좀 제대로 알려줬던 총학생회가 아니었는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러한 모습들을 계속 이어서 앞으로 총학생회를 이끌어가게 된다면 정말 하범 총학생회와 같은 그런 가족과 같은 또 그런 공동체 그런 연합을 이끌어 나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네. 잠시 추가로 네. 추가로 말해도 될까요? 네. 사실 저희를 대표해서 섬겨준 리더들한테 무언가를 평가한다라는 건 사실 조금 힘든 일인 것 같아요. 최선을 여러 면에서 다해줬다고 생각하고 완벽한 리더는 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내부적으로는 어려움이 많았겠지만 보여지는 과정에서 정말 많은 거에 대해 최선을 다해줬다 생각해요. 그리고 칭찬하고 싶은 것은 학생회비 납부에 대해서 학생들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많이 독려해줬다고 생각하고 네, 그렇습니다. 좋아하셔가지고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것은 아까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말할 기회가 없었어요. 그 게시판에 대한 거였어요. 뭐냐면 게시판을 총학 측에서 많이 가져갔어요. 좋게 가져갔죠. 근데 이제 그 활성화를 저희는 어떻게 시키고 싶냐면 지금 현재 학교 홈페이지 들어가면 경력개발센터라는 창이 있거든요. 거기 들어가면 사역자 공고랑 취업 공고가 엄청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다른 타 학교를 가보면 그런 모집 공고를 학교 모든 벽에 붙여놔요. 학생들이 많이 활발히 볼 수 있도록. 그거를 저희가 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게시판을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임기가 돼서 당선이 돼서 임기가 마무리되었을 때 무슨 이야기를 듣고 싶냐면 당연히 애썼고 잘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고 또 하나는 하범에서 전통 살리기나
다락방에 대한 기도 살리기, 또 개인 기도실에 대해서 지금 보수를 들어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활성화시키고 싶거든요. 다락방도 계속 24시 개방되어 기도실로 있었는데 많이 흐려졌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분위기를 어떻게 다시 조성할 수 있을까? 그리고 개인 기도실을 보수했으면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더 이용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이제 열매 맺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게 잘했다, 하심 잘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사전 조사 질문은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준비한 토론회 시간이 이제 열린 간담회 시간이 이제 거의 마지막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지금 이야기하신 바로는 총학생회에서 학생회에서 제가 생각해도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총학생회에 대한 마음이 있으셔서 불어 나오셨는데 면접과 열린 간담회를 지금 하고 있는 과정에서 학생들을 바라봤을 때나 학교를 바라봤을 때 마음의 좀 변화나 심정이 어떠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제가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봄 총학생회 문화부 차장으로 섬기면서 또 많이 배우게 되었고 또 학생들을 섬기면서 많은 뿌듯함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더 큰 자리에 나서는 거기 때문에 그 문화부 차장의 자리에서 느꼈던 책임감보다는 더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회장의 자리에서 전체 학생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학생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할 텐데요. 그렇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학생들의 참여와 학생들의 많은 관심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간담회와 면접을 준비하면서도 그렇고 저희 두 후보와 함께 나눈 부분에서도 그렇고 정말 학생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해야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없다면은 저희들이 아무리 일을 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그것은 결국 헛된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결론이 났는데요. 앞으로 당선이 돼서도 학생들이 함께하고 함께 도와주지 않는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했던 모든 것들이 학우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와 두려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서 우리 엑츠를 다니고 계시는 모든 학우님들을 위해 헌신하고 또 더 열정적으로 학교 생활에 임할 것을 더 제 마음 가운데에 느끼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부후보님도 열린 간담회를 통해 느끼신 것이 있으면 함께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이 간담회를 준비하면서 솔직히 말하면 너무 부담도 되고 너무 무섭기도 해가지고 포기할까? 이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전학대로 올해 1년을 섬기면서 쉽지 않았고 지금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현 회장님이 질문의 수위를 많이 낮춰주신 것 같은데 사실 회칙도 그렇고 제도도 그렇고 진짜 알아갈 게 엄청 많아요. 근데 저는
지식도 논리도 많이 부족해가지고 알아갈 게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근데 1년에 딱 섬겨서 느꼈던 감정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학우들을 향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어떻게든 끌어가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많이 참석은 해주시지 않았지만 여기 모여주시고 질문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만들어가야 되는 그 방향성과 다시 회복돼야 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조금만 더 같이 기도해 주신다면 충분히 우리 학교 하나님이 이루어가시고 하나님이 돌보아 주실 거라는 믿음이 생겼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Q&A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이제 손을 흔드시면 저희가 마이크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아까 전 총학이랑 얘기를 하면서 저는 일사과 신학과 김종찬입니다. 네, 총학이 아쉬운 점으로 생각을 하고 총무와 부회장의 그 역할이 좀 아쉬웠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후보자님께서 생각하시는 부회장과 총무의 역할이 무엇이고 그 역할을 리더로서 잘 구분해 주는 것이 중요한데 그 역할을 어떻게 잘 구분해 줄 건지 그거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네, 굉장히 좋은 질문이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그 총학생회 안에서 집행부 회의가 있습니다. 그 집행부 회의를 이끌어 나가는 것이 부회장의 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저희 두 후보가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회장이 일이나 관계에서 어떠한 문제점이 생겨도 이것을 잃지 않고 이 직분을 바꾸지 않고 헤쳐나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문제점에 대해서 그렇게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제가 솔직하게 얘기를 드리면 정확히는 잘 제가 알지 못합니다. 총무가 전반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또 부회장이 전반적으로 어떤 일을 주도해 나가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고 디테일한 부분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각자가 맡은 일에 대해서 저희가 개선하고 저희가 생각해서 결정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조금 더 하나님께 맡기고 또 기도로 함께 먼저 헤쳐나가야 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비록 이 부분이 아쉬웠던 건 맞지만 개인적으로는 절대 잘못됐다고는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이 또한 하나님의 계획하신 거고 이들이 잘 해 나아갔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 아쉽다고 하기보다는 조금 이 체제를 그냥 유지하겠다는 것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답변이 되셨는지?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질문 있으신 분은 손을 들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학과 1호학번 정병준입니다.
이거는 이제 좀 총학생 회장 후보님께 질문하고 싶은데 2019년 이제 하범 총학생회 문화부 차장으로 이제 섬겨주시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하고 싶은 게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문화라는 게 그 공동체를 이루는 구성원들이 좀 그 가치를 알고 서로 이제 향유할 때 비로소 올바른 문화라고 생각하는데 엑치의 대표적인 문화를 이제 생각한다면은 서로 인사하는 문화 또 이제 버스 마지막에 탄 사람 기도하는 그런 문화를 볼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2020학년도 하신 총학생회가 이제 되었을 때 새로 입학하는 신입생들에게 있어서 선배가 이제 후배를 판가름하는 막 그런 인사 문화 아니면 누군가 이제 불편해할 수 있는 그런 버스 마지막 기도 문화가 아닌 서로를 배려하고 축복할 수 있는 그런 문화로서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혹시 방향성이 있는지 문화에 대한 질문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정리하자면 이제 내년도에 있을 엑치의 문화를 위해서 어떻게 이제 정비하고 이제 어떤 방향성으로 나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좀 질문하고 싶습니다. 네, 이 질문 또한 굉장히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이번 하범 총학생회를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학우님들께 부담스럽지 않고 조금 더 친밀하게 다가갈 수 있을까 정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회의하고 또 회의했던 그 결과로는 우리가 너무 이전에 강압적인 그런 문화를 이어갔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줬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1호 학번 때 이야기를 잠시 하자면 뭔가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선배한테 어떤 비난과 또 비판 그런 걸 들은 적도 있었고, 그리고 버스 안에서 기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렇게 정죄하는 그러한 모습들도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는 그런 걸 조금 없애고자 저희가 최대한 정말 학원님들께 조금 더 자유롭게 저희의 문화를 조금 실행해 가고자 그런 강압적인 분위기를 만들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학원님들이 어떻게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이번 버스 기도를 그런 기도문들을 부착을 했고, 또 버스 기도가 어려운 분들에게 그것을 보여줌으로써 뭔가 기도할 때 어려워하지 않고 조금 더 학교를 위해서, 학우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러한 기회의 장을 만들어 드렸고, 그리고 그런 인사 문화는 사실 저희 문화부가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변할 거라는 생각은 사실 갖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인사를 똑바로 하고 제대로 해야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었지만 학우님들이 도와주시지 않는다면은 그것 또한 결국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최대한 인사를 하려고 노력을 했고, 또 학우님들이 인사를 했을 때 받으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2020년도에는 저희가 당선이 된다면 확실한 계획과 그런 방안은 없지만 조금 더 이러한 문화를 신입생들에게 더 자세하게 또 그 의미와 그 뜻을 전달하고, 우리 선배들은 그 후배들에게 정말 본이 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계속해서 홍보하고 또 저희들의 문화를 알려가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 분? 네, 안녕하세요. 신학과 1과학부 홍성영이라고 합니다.
먼저 이렇게 학교를 위해서 많은 마음과 또 애를 써주신 마음에 대신 또 감사하다는 말씀을 대신 전하고 싶고요. 지금 들어보면서 아직 다른 정책이나 그런 관련해서 아직 확실하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좀 여쭙고 싶은 게 다른 것들도 너무 좋지만 지금 좀 이렇게 소외되어 있는 그런 학생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1학년 들어왔었을 때. 그래서 아직 나이가 어려서 어떻게 이렇게 잘 어울리지 못하는 친구들이나 아니면은 좀 가정 형편이 어렵거나 아니면은 조금 그런 상황이 좋지 않은 학우들 정말 개개인을 좀 굽어 살피시는 그런 마음으로 또 그들에 대한 복지에 관한 또 그런 부분이 있는지 좀 먼저 여쭙고 싶습니다. 사랑의 식권이나 사랑의 헌금 같은 것도 물론 너무 좋지만 좀 이제 같이 식사를 한다거나 그 친구들과 이렇게 함께 식사를 한다거나 그런 실생활에 같이 삶에서 이렇게 지낼 수 있는 그런 복지가 있었으면 하는 마음. 혹시 그런 것들이 좀 생각해두고 계신 것들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일단 질문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은 했는데 아직 소외된 학생에 대한 방안을 세우지 못했고 사랑의 후원을 재정비해야겠다라고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해가지고 세우도록 하고 싶고 또 생각이 든 건 저희 예배 문화를 다시 세우겠다고 했는데 이 예배 문화에 그 자리에 앉는 거 있잖아요. 채플실 자리에 앉는 거를 저희가 좀 다른 제도를 생각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과별로 앉는다던가 학년별로 앉는다던가 뭔가 이런 로테이션의 방식이 있으면 앞자리부터도 앉고 이런 걸 좀 바꿔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그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 볼게요. 감사합니다. 네, 혹시 추가로 질문하실 거 있다면 손 들어주시겠어요? 저 기독교교육 상담학과 17학번 오사라입니다. 당선이 되신다면은 학생 전체의 대표자가 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어떤 대표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으신지, 그러니까 사실 그 질문을 고민하면서 섬기는 사람이나 리더라는 말이랑 같이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리더라는 의미는 그 따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붙여주는 이름이라고 생각해서 붙이지 않았고 대표자로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싶으신지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싶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저와 부 후보님 둘 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말씀드렸던 주제 말씀 얘기를 조금 하고 싶은데요. 저희가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는 그런 시점인데 사실 저희가 가장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년 당선이 된다면 내년 2020년도에 이제 돌입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많이 두렵고 또 많은 용기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말씀을 붙잡게 되었고요.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그런 계명과 또 그런 말씀들을 잊지 않고 지켜 행하라고 이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속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여러분들이 세워준 그 대표자로서 정말 그런 예배와 또한 그런 학생들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고 교수님들이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많이 고민을 하셨던 것 같아요. 학생들이 예를 들어 학생들이 앞에 나아가서
좀 앉지 않고 잠을 잔다든지 좀 핸드폰을 한다든지 뭐 이러한 간접적으로 조금 얘기들을 꺼내셨는데 먼저 저부터가 그러한 행동들을 하지 않고 여러분들께 본이 되는 모습을 보여드릴 것을 꼭 약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과 저희들의 공약을 보시면 꼭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가장 컸기 때문에 지키지 못할 공약들을 넣지 않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이 넣었던 모든 공약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 더 좋은 사업과 계획들이 있다면 또 구성을 해서 여러분들께 최대한 학교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을 약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까 대표자로서 리더란 말씀 안 하시고 대표자로서의 모습을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근데 학생들이 생각하는 그 기준의 대표자의 모습이 뭐뭐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각자 많이 다를 거라 생각이 드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기준으로 정해둔 거에 대해서는 오케이가 돼서 이 후보를 등록했잖아요. 그런데 다른 학우들이 바라볼 때는 기준이 더 많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만약에 투표를 받고 세워졌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시고 응원해 줄 수 있는 대표가 되었으면 좋겠고 대표라고 하셨지만 가까이에서 친구처럼 소통할 수 있는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신학과고 정 후보님도 신학과라 구성원을 짜는데 사실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여러 과에서 조화를 이루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가가거나 제의하거나 컨택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많이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을 같이 구성원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같이 피드백하고 같이 가까이에서 학교 문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면 너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앞에 계신 분한테 마이크 전달해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신학과 1사학번 김동근입니다. 혹시 앞으로 만약에 이제 당선되신다면 이끌어갈 리더십의 모습을 앞에서 이끌어 나가는 리더의 모습으로 할 건지 아니면 우리들과 함께 같이 걸어 나가면서 이끌어갈 리더십이 될 건지 아니면 저희들 뒤에서 뒷받침해주면서 지원해줄 리더의 모습으로 나갈 건지 어떠한 모습으로 나갈 건지가 궁금합니다. 네. 확신과 부르심은 사실 날마다 흔들릴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주셨지만 제 믿음에 있어서 되게 흔들릴 때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 걸음걸음마다 그 믿음을 부르심을 확증하면서 나아가는 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대표자의 그의 모습도. 근데 그거를 함께 좀 건면해줄 수 있는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고 뒷받침이라기보다는 학생들이 누려야 되는 복지에 대해서 또 권리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해주고 그걸 누릴 수 있게 도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앞서 간다기보단 함께 갔으면 좋겠고 학우들이 느리다면 느린 자한테 발걸음 맞춰서 같이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리더십에 관해서 부총 후보자님과 많은 대화를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총학생 회장은 조금 외로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그런 일들을 또 주관해야 되고 또 이끌어가야 할 책임이 있고 부회장도 충분히 책임이 있지만 회장이 어떤 전체의 회장으로서 이끌어가야 할 부분이 더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질문해 주실 것처럼 어떤 리더십으로 갈 거냐고 하셨을 때 아무래도 저는 조금 앞서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되었냐면 사실 제가 관계적인 게 많이 이번 하범 총학생회를 통해서 배웠다고 했지만 제가 살아온 삶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개선이 됐지만 전체적으로는 개선이 되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여러분보단 한 발 더 앞서서 나아가야 좀 더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그 자리에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만약 당선돼서 하게 될 리더십은 뭔가 제가 먼저 더 여러분보다 한 발 앞서서 여러분들을 이끌어 나가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시간 관계상 이제 두 분만 더 질문을 받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네, 질문 있으신 분들은 손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기교과 18학번 최태영이라고 합니다. 기교사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다름이 아니라 이제 지금 사실 아직 질문 정리를 잘 못했는데 갑자기 대충 이제 생각으로 하면서 질문을 하자면 액체에서 정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정직을 좀 빼놓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에도 어떤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고 그 외에도 사실 정직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되게 많이 무너지는 모습들을 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혹시 총학 이제 어쨌든 학생의 대표자의 입장에서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실 거고, 그러니까 물론 학생들이 스스로 해야 되는 부분인 거는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학생들을 대표하는 입장에서 그런 방향에 있어서 어떻게 대처하실 거고 네, 행동을 하실 건지 혹시 그런 방향에 대한 생각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이 궁금해서 네, 질문 드립니다. 네, 굉장히 저희가 많이 느끼고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내걸었던 모든 공약들 중에 예배 문화 바로 세우기가 가장 큰 어떤 큰 공약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정직에 관한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런 예배를 할 때도 정직하지 못한 학생들을 발견할 때가 많습니다. 이번 사건도 제가 자세하게는 알지 못하지만 충분히 사건에 대해서 들었는데요. 이 문제에 있어서 사실 제가 학칙을 조금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학칙에 보면은 학사 운영관리 규정을 보면 제9장 포상과 징계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서 제60조에 보면은 그런 이제 도둑질이나 아니면 그런 불성실한 태도 또 학칙 운영 규정 또는 학생 준칙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여기에 나와 있는데요.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만약에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날 시에는 만약 제가 당선될 때는 이 부분들을 저는 굉장히 엄격하게 학교에다가 조치를 해달라고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학생을 뛰어넘어서 정말 그냥 한 인간으로서 분명히 이건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사랑과 포용도 중요하지만 확실한 벌과 처벌이 이 사람에게 강한 어떤 변화를 줄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정직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는 단호하게 학교 측에 얘기할 것이고 또 처벌과 그러한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래는 Q&A를 두 분으로 마치려고 했는데 아까 손 들어주신 분이 총 3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의 질문까지 질의응답을 받고 Q&A 시간을 마치려고 합니다. 총학생회 입후보자분께서는 최대한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형과 입학번 이다울입니다. 두 분 식사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이제 방금 질문 중에 액체의 각 덩어리들이 뭔가 역할이 좀 모호하다, 제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좀 하셨어요.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이제 그 덩어리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느끼셨을 때 그거를 느끼신 어떤 객관적 지표나 기준은 무엇인지, 또 만약에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그 덩어리들이 역할을 못한다고 느끼셨고 결론이 나셨을 때 어떤 식으로 과정을 밟아가실 거고 어떤 식으로 그걸 개선하실 생각이신지 궁금합니다. 진짜 죄송한데 질문 한 번만 더. 그러니까 액체의 많은 덩어리 중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 때 이제 뭐 우리가 장학금을 받고 또 일을 하고 또 학생들을 상대하고 학생들을 위해서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덩어리들이 제 역할이나 혹은 해야 되는 일들을 마땅히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느끼셨다고 아까 말씀하셨고 앞으로 느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이제 그 느끼신 어떤 기준이나 지표가 무엇인지, 네, 그리고 그걸 어떻게 판단하고 구별하셨는지랑 또 이제 그걸 느끼셨고 그걸 뭔가 개선해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식으로 개선해 나갈 생각이신지 궁금합니다. 제가 어떤 부분에서 그 역할을 잘 못했다고 말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까 전에 학교 역할 덩어리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우리 학교 내에서 의사결정기구라고 하면 학생총회가 있고 전학대 회의가 있다고 보고요. 또 학생자치기구는 우리 학생회를 이루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학생회가 학생들의 일을 자치적으로 해결해가는 기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그렇게 나와 있고, 근데 이런 총학생회와 전학대 이런 덩어리들이 이루어진 목적은 여기 회칙에 나와 있는데, 학교의 총학생회는 우리 전부 전교생을 칭하는데 이 회원 간의 화합을 구하고 학교의 발전에 힘쓰며 나아가 우리 학교 정체성인 선교 중심적 정의사회 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총학생회와 전학대를 두고 각과 학생회를 준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조화를 이루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고, 질문을 이해를 잘 못한 것 같아요. 네, 제가 좀 말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좀 너무 장황하게 설명해서 죄송하고요. 그러면 방금 말씀해주신 회칙이 어떤 덩어리든 간에 그 덩어리가 본인의 역할을 조금은 잘 해내지 못하고 있다라는 말로 이어질 수가 있는 회칙인가요? 그것이? 저는 지금 말씀하신 게 어떤 의미로 말씀을 하신지 조금은 알겠는데요. 제 역할을 하지 못할 때의 기준은 사실 모두 각자에게 다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리더로서, 그러니까 대표자로서 이끌어 나갈 때에 있어서 기준은 학생들이 봤을 때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 뭔가 제대로 이루어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들었을 때, 혹은 그런 피드백을 받았을 때에 그 기준을 세우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사실 앞서서 이제 후보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최대한 그분의 짐을 저희가 조금 더 가져와서 아마 같이 해결하려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지만 충분한 그런 충고와 어떤 권면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학생들이 세운 그런 임원이고 또 리더들이기 때문에 그에 관한 이제 책임과 의무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그런 자신의 삶과 그러한 학업이 힘들다고 해서 그런 책임감을 그렇게 떠넘길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선해야 할 개선 방안으로는 조금 중복될 수 있겠는데요. 같이 그것을 해결해 나가거나 아니면 조금 그분을 쉬게 한다든가 아니면 그분에게 조금 쉼을 줌으로써 다시 돌아왔을 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옆에서 도와주는 것이 최고의 방안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Q&A 받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선교문화복지학과 1파학번 노영입니다. 어제 그 학생의 간담회에도 질문했던 건데 저희 엑츠의 학교의 목적이 선교 지향적 글로벌 리더를 양성해서 아시아 복음화와 그리고 세계 복음화를 하는 것으로 이제 홈페이지에도 나와 있는데, 그러면 모든 엑츠 구성원들이 선교에 대해 고민해보고 정확히 알고 또 그런 리더로 성장해서 그런 아시아 복음화, 세계 복음화의 비전을 가지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생각하시기에 이런 것이 잘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어저께 이제 질문했는데 그 선교문화복지학과 한 팀에서 얘기했는데, 이제 선교문화복지학과가 선교에 대해서 가장 이제 자세하게 좀 배우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런 어제 답변을 보면은 이제 우리가 배우고 있지만 삶에서는 좀 이런 선교가 실제적으로 좀 우리의 마음에 좀 와닿거나 이렇게 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다라고 했는데, 그럼 이제 다른 학과들은 더 이제 그런 선교에 대해서 좀 이제 전문적으로는 덜 배우고 이제 그런 상태인데,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어떻게 이런 좀 실천적으로 어떻게 좀 하실 생각이신지 궁금합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게 저희 학교 교육 목적과 그런 목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선교 지향적 글로벌 리더 양성이 저희 학교의 교육 목적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조금 더 선교 지향적으로 조금 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이
지난 공청회에 오셔서 들었을지 모르겠지만 정성국 교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통계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굉장히 저조한 퍼센테이지로 저희들이 선교사와 또 그런 목회자들이 이렇게 배출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왜 그렇게 이런 교육 목적을 갖고 있고 또 교육 목표를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선교사로 나가지 않고 또 목회자로 나가지 않는 그 근본적인 원인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어떤 목표의식과 어떤 꿈을 갖고 이 학교에 들어오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저희가 그분들의 목표와 꿈을 찾아줄 수는 없지만 그들이 정말 그 꿈과 목표를 찾을 수 있도록 좋은 환경을 구성해 주는 것이 저희 총학생회의 또 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또 그리고 모든 리더들이 함께 해결해 나가야 문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저희가 어떤 명백한 답변을 드리기가 조금 애매하지만 정말 학생들이 꿈을 꿀 수 있고 또 자신의 목표를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최대한 그런 환경과 그러한 발판을 만들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Q&A 시간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총학생회 입후보자분들을 모시고 이제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이제 투표 기간이 있습니다. 장소는 성가당 1층이고 꼭 신분증 가지고 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선택과 투표로 아름다운 엑치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에게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간담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